호랑이도 산을 벗어나면 고양이. 군대의 형세는 물과 같으니 물이 형세가 높은 지대를 피하여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군대의 형세도 적의 견실한 곳을 피하고 적의 허술한 곳을 공격해야 한다. 물은 땅으로 말미암아 그 흐름을 제어하고 군대는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하는 방법을 제어하여 변화를 꾀해야 한다. 역경에 보면 정비된 적을 공격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먼저 피하고 적을 공경에 빠뜨리는 방법을 강구한 후 소멸시키면 된다는 말이 적혀 있다. 후양왕의 사령관인 왕경이는 칠만의 보병을 이끌고 하북성 용양의 북쪽 해안을 점거하고 진나라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깃발은 하늘을 가리고 칼날은 햇빛을 받아 번쩍여 그 위풍이 대단했다. 진왕과 노장 주덕이는 1만도 안 되는 기병을 이끌고 강의 남쪽 해안에 주둔해 있었다. 진왕은 젊고 기백이 왕성하여 일당백의 정신으로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며 강을 건너 공격하려 하자 주덕이가 반대하며 나섰다. 공격을 보류하십시오, 폐하. 양나라의 군사가 노쇠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바꿔 말하면 노련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보다 전쟁 경험이 풍부한 장군들이 많고 우세한 무기와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비에 강한 보병이고 우리 아군은 기병의 숫자가 많으니 평지와 들판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처럼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지형에서는 우리 군대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진왕은 주덕위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그에게 군대를 주어 지휘하게 했다. 그러자 주덕이는 군대를 이끌고 지형이 평평하고 넓게 트인 고읍 부근으로 갔다. 그런 후 300기병을 강 맞은편에 배치시켜 양나라 군사들에게 활을 돋운 후 강을 건너오게 만들고 자신은 3천 군마를 거느리고 진지 뒤에 숨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나라의 대장 왕경이는 진나라군이 부하를 돋우자 예상대로 벌컥 노하여 전군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는 몸소 수만 인마를 이끌고 배를 이어 다리를 만들고는 강을 건넜다. 그러자 주덕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병들을 이끌고 후퇴하는 척하며 고읍 남쪽의 일망무제한 평지로 유인했다. 쫓고 쫓기며 유인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넓은 평지의 한복판에 이르자 갑자기 주덕이가 말머리를 돌려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자 미리 매복해 있던 군사들도 일제히 사방에서 몰려나와 싸움에 가담했다. 왕경이는 그때서야 지형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급히 추격을 멈췄으나 군대를 추스를 틈도 없이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결국 양나라 군대는 숫자가 훨씬 많으면서도 적은 숫자의 진나라 병사들에게 무참히 당하고 말았다. 진나라 주덕이 장군은 싸움을 승리로 이끈 뒤 이렇게 말했다. 맹호가 아무리 강해도 깊은 산을 벗어나면 힘을 못 쓰는 법이니 결국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맹호는 결국 자기에게 유리한 곳으로 적을 유인해낸 다음 그의 허점을 노려 공략한 끝에 승리를 얻어냈던 것이다. 매미가 험을 벗듯 빠져나가는 지혜. 대규모의 병력을 소규모 병력을 통치하듯 하려면 병력 수를 분리해야 한다. 대규모 병력이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은 병력의 싸움처럼 하게 하려면 깃발과 같은 신호나 악기 소리 같은 것으로 군대를 효율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쪽 모두 전선을 배치해 놓고 대치한 상황에서 아군이 승리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 전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전술이다. 이 가상 전선이 원래 전선인 것처럼 꾸미고 살며시 그곳에서 후퇴하는 식으로 하면 동맹군으로부터 의심받지 않고 적군이 함부로 공격을 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적당히 전술적인 후퇴를 하는데 지나치게 멀리 도망가지는 않는다. 이후에 공격하기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공격을 감행한다. 중국 북송시대 때 금나라는 나날이 힘과 영향력을 쌓아 중원을 누비며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이렇게 그들이 영토를 늘려갈 때마다 중원의 백성들은 무고하게 죽어갔고 이들의 괴로운 비명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필제우 장군에게 정예군 1만 명을 주어 밀려오는 금나라 군대를 방어하도록 명령했다. 필제우 장군은 그의 군사력이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기꺼이 한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결심했다. 그러나 전쟁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다. 필제우는 자신의 병력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피하고 기습 공격이나 야간 공격을 주로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병사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꼼짝없이 포위망에 갇히게 된 필제우 장군은 마침내 독감과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병석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필제우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돼 군의에게 진찰을 받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필제우의 진맥을 마친 후 군의가 말했다. 장군님의 병은 매미껍질로 만든 약을 드셔야 낫습니다. 매미껍질을 먹어야 한다고? 매미껍질. 그래, 바로 그거야. 불현듯 필제우의 뇌리에 기가 막힌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 갑자기 군의에게 큰절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처방을 해주셔서 고맙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 곧장 장수들을 불러 난데없이 철수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이튿날 아침 필제우는 일단의 병사를 가까운 마을로 보내 기운 센 염소 300마리와 북을 사오도록 했고 다른 병사들에게는 진지 주변에 염소 숫자만큼의 기둥을 세우도록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300마리의 염소를 기둥에다 거꾸로 매달고 염소 밑에다가 북을 가져다 놓았다. 그러자 거꾸로 매달린 염소들이 흥분하여 발길질을 해댔고 염소 밑에 있던 북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다. 필제우 군대는 이 틈을 타 살며시 진지를 빠져나갔다. 필제우 진영의 북소리는 닷새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하지만 금나라 진영에서는 필제우의 군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여길 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엿새째 되는 날 우렁차던 북소리가 갑자기 힘없이 들리기 시작했다. 금군은 그제야 수상한 생각이 들어 군대를 보냈으나 이미 필제우의 군사들은 다 빠져나간 후였다. 호랑이도 산을 벗어나면 고양이. 군대의 형세는 물과 같으니 물이 이 형세가 높은 지대를 피하여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군대의 형세도 적의 견실한 곳을 피하고 적의 허술한 곳을 공격해야 한다. 물은 땅으로 말미암아 그 흐름을 제어하고 군대는 적의 상황에 따라 승리하는 방법을 제어하여 변화를 꾀해야 한다. 역경에 보면 정비된 적을 공격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먼저 피하고 적을 공경에 빠뜨리는 방법을 강구한 후 소멸시키면 된다는 말이 적혀 있다. 후양왕의 사령관인 왕경이는 틀만의 보병을 이끌고 하북성 용양의 북쪽 해안을 점거하고 진나라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깃발은 하늘을 가리고 칼날은 햇빛을 받아 번쩍여 그 위풍이 대단했다. 진앙과 노장 주덕이는 1만도 안 되는 기병을 이끌고 강의 남쪽 해안에 주둔해 있었다. 진앙은 젊고 기백이 왕성하여 일당백의 정신으로 싸우면 승리할 것이라며 강을 건너 공격하려 하자 주덕이가 반대하며 나섰다. 공격을 보류하십시오, 폐하. 양나라의 군사가 노쇠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바꿔 말하면 노련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보다 전쟁 경험이 풍부한 장군들이 많고 우세한 무기와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비에 강한 보병이고
우리 아군은 기병의 숫자가 많으니 평지와 들판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처럼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지형에서는 우리 군대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진왕은 주덕위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그에게 군대를 주어 지휘하게 했다. 그러자 주덕위는 군대를 이끌고 지형이 평평하고 넓게 트인 고읍 부근으로 갔다. 그런 후 300기병을 강 맞은편에 배치시켜 양나라 군사들에게 활을 돋운 후 강을 건너오게 만들고 자신은 3천 군마를 거느리고 진지 뒤에 숨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나라의 대장 왕경이는 진나라군이 부하를 돋우자 예상대로 벌컥 노하여 전군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는 몸소 수만 인마를 이끌고 배를 이어 다리를 만들고는 강을 건넜다. 그러자 주덕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병들을 이끌고 후퇴하는 척하며 고읍 남쪽의 일망무제한 평지로 유인했다. 쫓고 쫓기며 유인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넓은 평지의 한복판에 이르자 갑자기 주덕이가 말머리를 돌려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자 미리 매복해 있던 군사들도 일제히 사방에서 몰려나와 싸움에 가담했다. 왕경이는 그때서야 지형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급히 추격을 멈췄으나 군대를 추스를 틈도 없이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결국 양나라 군대는 숫자가 훨씬 많으면서도 적은 숫자의 진나라 병사들에게 무참히 당하고 말았다. 진나라 주덕이 장군은 싸움을 승리로 이끈 뒤 이렇게 말했다. 맹호가 아무리 강해도 깊은 산을 벗어나면 힘을 못 쓰는 법이니 결국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맹호는 결국 자기에게 유리한 곳으로 적을 유인해낸 다음 그의 허점을 노려 공략한 끝에 승리를 얻어냈던 것이다. 매미가 험을 벗듯 빠져나가는 지혜. 대규모의 병력을 소규모 병력을 통치하듯 하려면 병력 수를 분리해야 한다. 대규모 병력이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은 병력의 싸움처럼 하게 하려면 깃발과 같은 신호나 악기 소리 같은 것으로 군대를 효율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쪽 모두 전선을 배치해 놓고 대치한 상황에서 아군이 승리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 전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전술이다. 이 가상 전선이 원래 전선인 것처럼 꾸미고 살며시 그곳에서 후퇴하는 식으로 하면 동맹군으로부터 의심받지 않고 적군이 함부로 공격을 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적당히 전술적인 후퇴를 하는데 지나치게 멀리 도망가지는 않는다. 이후에 공격하기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공격을 감행한다. 중국 북송시대 때 금나라는 나날이 힘과 영향력을 쌓아 중원을 누비며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이렇게 그들이 영토를 늘려갈 때마다 중원의 백성들은 무고하게 죽어갔고 이들의 괴로운 비명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필제우 장군에게 정예군 1만 명을 주어 밀려오는 금나라 군대를 방어하도록 명령했다. 필제우 장군은 그의 군사력이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기꺼이 한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결심했다. 그러나 전쟁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다. 필제우는 자신의 병력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피하고 기습 공격이나 야간 공격을 주로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병사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꼼짝없이 포위망에 갇히게 된 필제우 장군은 마침내 독감과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병석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필제우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돼 군의에게 진찰을 받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필제우의 진맥을 마친 후 군의가 말했다. 장군님의 병은 매미 껍질로 만든 약을 드셔야 낫습니다. 매미 껍질을 먹어야 한다고? 매미 껍질. 그래, 바로 그거야.
불현듯 필재우의 뇌리에 기가 막힌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 갑자기 군이에게 큰절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처방을 해주셔서 고맙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 곧장 장수들을 불러 난데없이 철수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이튿날 아침 필재우는 일단의 병사를 가까운 마을로 보내 기운 센 염소 300마리와 북을 사오도록 했고 다른 병사들에게는 진지 주변에 염소 숫자만큼의 기둥을 세우도록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300마리의 염소를 기둥에다 거꾸로 매달고 염소 밑에다가 북을 가져다 놓았다. 그러자 거꾸로 매달린 염소들이 흥분하여 발길질을 해댔고 염소 밑에 있던 북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다. 필재우 군대는 이 틈을 타 살며시 진지를 빠져나갔다. 필재우 진영의 북소리는 닷새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하지만 금나라 진영에서는 필재우의 군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여길 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엿새째 되는 날 우렁차던 북소리가 갑자기 힘없이 들리기 시작했다. 금군은 그제야 수상한 생각이 들어 군대를 보냈으나 이미 필재우의 군사들은 다 빠져나간 후였다.